본인이 스스로 자료상이 돼버린 거예요. 본인은 가져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가공 계산서는 세금 문제로 안 끝나요. 금액에 따라서는 형사 문제로 이어집니다. 계산서는 고구마 줄기예요. 가공거래 허위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허위 세금 계산서하고 가공거래 차명 계좌는 굉장히 대응하기 민감하고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꼭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영수증이나 없이 현찰로 손대손으로 거래하는 업종들 많습니다. 고물상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자재상들도 그렇고, 그리고 의류에서 임가공 해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구조가 그래요. 그리고 종로 귀금속 같은데 세공해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세금계산서 끊고 영수증 끊어야 된다 하는 게 수년 동안 그래도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거나, 아, 나는 영수증 끊으면은 너랑 거래 안 해. 10년, 20년 된 분이 얘기를 하니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떠안고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장님 입장에서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한번 딱 받으시고 나서는 그렇게 힘들고 억울하고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약한 모습 보이시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거는 해결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결과는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꾸 다른 옛날부터 했던 방식을 하다가 걸렸는데 또 옛날 방식을 또 하시다가 또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표현하는 건데, 1톤차 사장님들이에요. 이분들은 일이 있을 때마다 와가지고 현찰을 주고 인테리어 자재를 사가거나 아니면 퀵으로 받거나 이런 것들 하시죠. 근데 이분들한테 계산서를 갑자기 끊어달라고 하기가 사장님이 참 어렵다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인데 그렇다고 세금을 탈세를 하시면은 안 되죠.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10년 이상, 예, 꽤 오래. 근데 갑자기 끊어달라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하고 맺었던 어떤 그런 라이센스도 못 맞추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니까 사장님은 결국엔 줘요. 그리고 이거를 다른 데다 끊어요. 이러면서 일을 완전히 엄청난 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본인이 스스로 자료상이 돼버린 거예요. 본인은 가져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이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형사 고발까지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는데, 잘 해결이 돼서 다행이었습니다만, 평생을 그 일을 하셨는데 딱 한 번 그 세무조사 자료상으로 딱 오해를 받고 나서 그냥 무너지는 모습으로 굉장히 걱정을 사모님이 하셨던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수증은 반드시 주고받아야 되고, 하다못해 현금 영수증, 그리고 고객이 원치 않더라도 나는 소득 신고를 하세요. 1톤차 사장님은 나는 끊지 마, 나는 안 돼. 그러면 사장님은 매출로 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안 쓴 돈을 쓴 척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나간 돈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분들은 이렇게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 돈 내가 벌어가지고 내 자재 사가는데 이거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런 자료상들 텔레그램이나 밴드 같은데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비밀스럽게 거래를 하는 거는 당연히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세금 계산서는 자료가 반드시 남아요. 줄줄이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 끊어져 나가는 거니까요. 현금은 끊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돈으로 해버리고 현금 영수증 안 받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계산서는 한쪽 다 남아요. 끊어준 사람, 그 다음에 받은 사람. 국세청에 공개한 사례를 잠깐 볼게요. 첫 번째인데, 능력 없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요. 바지 사장이라고 하죠. 위장업체를 한 5개, 10개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로 계산서를 끊습니다. 그 사업자로. 그 수수료는 보통 제가 본 거는 3에서 7%였어요. 3%에서 7% 정도면 사장님들이 살만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업체는 매입도 없이 계산서만 발행하고 폐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는 폭탄 업체,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상을 하려고 만든 거예요. 실행한 사람들은 다 고발 무조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자나 친인척 아니면은 회사에 오래 근무한 믿을 만한 사람하고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를 회사를 만든 다음에. 그는 안 움직이고 채권 채무로 상계 처리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죠. 원자재는 새로운 거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납품하는 걸로 하고 제조는 여기서 하는 걸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흔한 경우인데 폐업하기 직전에 거액의 계산서를 받아서 신고를 하고 여기 의류업체였어요. 부가세가 5억 추징에 가산세가 2억 5천 합쳐서 1억 5천인데 가산세가 분세의 50%예요. 그렇게 쌓인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가공 계산서는 세금 문제로 안 끝나요. 금액에 따라서는 형사 문제로 이어집니다. 자료상들 무조건 형사처벌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적은 금액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진 않습니다. 근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세액의 3배까지 벌금이면 상당한 거거든요. 굉장히 커요. 그리고 공급가액을 다 합쳐가지고요. 30억이 넘어가잖아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한 장이 아니에요. 몇 년치를 보면 넘어가요. 30억 그냥 우습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서 못 받는 그 돈은 어떻게 하느냐?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건 있는데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누구한테 얼마에 샀는지 기록이 남고 받을 수 있는 증빙은 종류가 뭐가 됐든 챙겨둬야 되는 거고요. 금액에 따라 붙는 가산세가 있긴 있지만 그건 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료를 사는 건 돈으로 안 끝납니다. 일단 고발을 해요. 국세청에서 관계기관으로. 이 차이가 크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 이런 자료들이 남는 곳은 없다. 이런 자료를 사서 지금 안 걸렸다고 적발이 안 됐다고 그냥 쓰면 안 된다. 이런 분들 전화 오시면 꼭 이래요. 제가 조금 힘들어가지고요. 부터 시작을 하시면은 거의 대부분 매입하신 분들입니다. 계산서는 고구마 줄기예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절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